자, 저희 퍼스널 에듀학원에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황금 같은 토요일에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와서 이제 총 시간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컨설팅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밖에서 저희가 바로 도와드릴 거니까 오늘 와서 요 1시간 정말 여러분들한테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앞에 보시면, 자, 밑에 제가 여기 타이틀을 적어놨거든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보내는 드릴게요. 어디에? 대학이에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 보내는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면,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타이틀인데요. 첫 번째, 여전할래.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썩 좋지 않다고 봐요. 자, 그래서 그 여전한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야겠죠? 역전해야겠죠, 역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는데 고3이 여러분들 10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빨리 지나가요. 내가 고3 됐는데 눈 한 번 깜빡했더니 벌써 수능 시험 보고 눈 한 번 깜빡했더니 이제 바로 20살이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20살이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다 대학생이죠, 대학생. 자,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지금 여러분들 인원수보다 적어요, 적어. 그래서 미달라는 데도 엄청 많아서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대학생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친구들을 또 새로 사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첫 질문이 뭐예요? 대학교 어디 다녀요? 요걸 물어봐요. 자, 지금은 뭐 고등학교 어디 다녀요? 요거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20살 되면 대학교 어디 다녀요? 요걸로 질문이 바뀌어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라대 다녀요 이랬어요. 자, 제가 방금 지나갔었는데 한라대학교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주도에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제주도 한라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하지만 한라대는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한라대 다니는데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제주도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학교 참 좋은 데 있네요. 공기도 좋고 맑고. 자,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굉장히 뭐 말하기 힘든 상황이 되죠. 그게 아니고요. 강원도 원주에 있어요. 자, 두 번째, 강남대 다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강남대 어딘지 아세요? 강남대? 강남이요. 강남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저 강남대 다니는데요. 강남에 있어요? 좋은 데 있네요, 강남에. 그게 아니고, 강남대는 용인에 있어요, 용인.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20살 돼서 대학을 갔는데, 학교 어디 다녀요?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는, 어디에 있는 그런 대학을 가야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면, 대학교 어디 다녀 했을 때,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닙니다. 인서울에 있는 어디 대학을 다녀요? 요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인서울의 기준이 뭐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지만, 자, 일단 제가 15개를 띄웠어요. 누구나 아는 대학교 15개예요. 이른바 상위 15개 대학교. 제일 위에부터 15번째까지. 자, 여기 안에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여기 안에 있는 대학 들어가면. 자, 두 번째로. 자, 인서울 18개 대학교. 자, 제가 이거 줄 쳐놨는데, 국민대부터 시작해서 요 덕성여대까지. 요 학교들이 위치가 서울 안에 있어요. 서울 안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서울이라고 하는 거고, 밑에 보면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항공대, 인천대, 가톨릭대 있는데 여기도 누구나 다 아는 학교예요. 근데 여기 선을 그어놓은 이유가 얘네들은 서울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 주변에, 수도권에 있어요. 그래서 구별을 해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냥 인서울이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 아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앞에서 봤던 15개에다가 지금 말하는 18개 합쳐서 33개 대학 정도는 가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있는 대학들을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받은 이제 내신 점수나 우리 학종으로 했을 때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역전해서 여길 가야 되잖아요.
자, 여기 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서울 가려면. 자, 수시 정시에서 우리는 이제 정시로 가야 돼요. 정시. 지금부터. 자, 수시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교과나 학종 내신으로 가는 거고, 정시도 뭐 다양한 게 있지만, 대부분 다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자리에 나눠드린 게 있는데, 수시 정시 비율이라고 표가 있어요. 그거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수시 정시 비율표. 자, 수시 정시 비율표. 칼라로 되어 있는 프로이트예요. 칼라. 죄송해요. 자, 죄송해요. 그 칼라로 되어 있는 프로이트. 거기 보시면, 자, 수시 정시 비율 제가 앞에 여기 적어놨는데,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이에요? 6대 4예요. 자, 수시가 60%고, 대학에서 뽑는 비율 이서울대학교, 정시가 40%입니다. 40%. 자, 그러면 우리는 요 40%를 노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요 40%보다 더 많아요. 자, 왜 더 많을까요? 자, 우리 수시에는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특히 상위권일수록. 자, 근데 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내가 수시에 불합격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도 제가 고3 때 수시로 고려대학교에 붙었었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재수해서 다시 갔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수능 최저를 못 맞히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 그럼 이 학생들 다 어떻게 돼요? 정시로 이 인원이 넘어가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정시로 40%였는데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굉장히 넓어져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수능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자, 저희 학원에, 저희 퍼스널 에듀 학원에 이 김포 장기동에서 수능을 제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수능을 이제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과목별로 간단하게 공부 방법이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김포 최고의 선생님 수학은 이태환! 오늘 박수를 안 쳐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이태환이고요. 김포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친 지는 한 11년 정도 됐어요. 11년 정도 됐고,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일단 정시에 다들 관심이 있고, 적어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 오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오늘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시면은 일단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표준 점수랑 백분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미적분, 확통, 기하가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습득을 하시고, 나는 뭘 선택해야겠다 습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내가 수능 수학 공부를 어떻게 어떤 선생님이랑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걸 딱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일단 표준 점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목이 표준 점수와 백분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모든 대학은 표준 점수랑 백분위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자, 표준 점수 설명 살짝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벌써 머리 아프죠? 자, 잘 봐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획득하는 원점수예요. 원점수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평균이에요. 평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겁니다. 표준 편차라는 것은 산포도가 올라가면 커져요. 산포도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얘기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평균이 낮을수록 존재는 커지니까 표준 점수가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동질 집단이 많으면 산포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분모가 작아지거든요. 그럼 표준 점수가 커질까 작아질까요? 분모가 작아지면요 이게 커져요. 괜찮아. 자책하지 마. 네가 세상에 제일 소중해. 그러지 마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수학 표준 점수는 뭐 평균이 누가 높고 낮고 산포도 어쩔까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미적분이 표점이 높아요? 확통이 표점이 높아요?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큰일 났네. 자, 미적분이 표점이 정말 높거든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선택 과목 표준 점수 계산할 때 이거 복잡하니까 이거 쫙 보지는 마시고 요거를 좀 봐주시면 돼요. 선택 과목 응시생의 공통 과목 평균이라는 게 있거든. 자, 미적분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할까? 확통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할까? 미적이겠죠? 그럼 미적분 공통 과목 평균이 높을까요? 확통 공통 과목 평균이 높을까요? 미적분이 높을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잘하니까. 그걸 보정치로 더 쌤을 해줘요. 그래서 미적분이 표점이 높습니다. 이걸 선택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표점에 대한 이해를 했고, 자, 100분위 잠깐 보실게요. 1등급의 상위 몇 %죠? 4%예요. 그러면 니들 100분 위는 96점이 되는 거야. (100분) 위는요, 여러분, 자기 점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기 점수라고 생각해도 돼. 내가 상위 4%면 위에 96명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 깔린 애들이 내 점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제 선택 과목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자, 첫 번째는 이제 미적분 설명을 살짝 해볼 겁니다. 자, 제가 문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작년 수능 29번 문제예요. 거긴 없어요. 자,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답답하긴 하죠. 잘 들어보세요. 깔끔하게 살짝 설명할게요. 더하면 얘를 알아낼 수 있고요. 빼면 얘를 알아낼 수 있어요. 얘네 둘을 잘 연립해서 분비수열의 정체를 알아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이 식의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문제 풀어 내는 겁니다. 계산은 한 10분 정도 걸려요. 계산은 10분 정도.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작년 수능 30번 문제예요. 여러분들 요새 극대극소 배우고 있죠? 자, 잘 보세요. 다 풀 시간은 없고, 자, 보세요. 자, 지금 fx에 밝혀져 있지 않은 미지의 상수가 a랑 b가 있는데 가로권에 조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여기다 0 넣어서 식 하나 따고 여기다 2파이 넣어서 식을 하나 딴 다음에 연립하면 a랑 b가 밝혀져. 그럼 fx를 그릴 수 있어요. 요 fx를 그려낸 다음에 극대인 곳들을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작은 거 막 찾아가지고 답 내는 거예요. 얘는 계산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아시겠죠? 자,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일단 이런 과목이야. 자, 다음 확통 보여드릴게요. 자,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나도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잘 설명 드릴 수 있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작년 수능 30번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30번 문제예요. 수준은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이거든요. 자, 들어봅시다. 5개의 동전이 있어요. 근데 앞에 동전 앞면이고 이렇게 동전 3개가 뒤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거든요. 자, 근데 규칙이 뭐냐면 주사위를 탁 던져요. 그래서 3 나오면 이 3번 주사위를 휙 뒤집는 거야. 그럼 x가 뭐가 되겠어요? 동그라미. 좋아요. 자, 동그라미가 되겠죠.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이 주사위를 3번 던져가지고 얘네를 다 앞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주사위 5 이하의 룰이 나오면 얘네들을 뒤집고 주사위가 6 나오면 다 뒤집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5개를 다 동그라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일단 뇌 빼고 생각해보면 3 한 번 나오고 4 한 번 나오고 5 한 번 나오면 주사위가 띡띡띡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동그라미로 바뀌겠죠. 그럼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1번이랑 2번이 나와요. 주사위로 틱틱 던져가지고. 그럼 이거 다 X로 바뀌죠. 그 다음에 주사위 6이 나오면 얘네가 다 뒤집히니까 뭘로 변할까? 다 동그라미로 변하겠죠.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 그래요. 다 아는 거예요. 6분의 1이라고 지금 대답했어요, 이 친구. 그러면 첫 번째 시행의 6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의 6분의 1, 세 번째 시행의 6분의 1 해놓고 사실 3, 4, 5가 나와도 되는데 뭐
순서상 3, 5, 4 이렇게 나와도 되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팩토리얼 살짝 돌려주시면 얘도 똑같이요. 내가 답이에요. 답이 19입니다. 19. 자, 이게 확통이에요. 이게 확통. 자, 난이도 차이가 좀 체감 되세요? 체감 되시죠? 네, 여러분 이제 미적은 누가 선택하고 확통은 누가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잘 들어봐. 자, 이게 재작년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 말고 작년 수능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1등급 커트라인을 보시면 미적분이 88점이고 확통이 94점이에요. 몇 점 차이나요? 맞아요. 누가 죄송해요. 6점 차이. 아시겠죠? 그 다음 이 컷 몇 점 차이나요? 7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선택 과목이 총 8문제야. 여러분들 적어도 수능을 보신다면, 자기가 공부를 했다면, 대학 가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하신다면, 자, 이거는 못 맞출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세 문제를 맞출 수 없느냐, 있느냐가 이제 등급을 가르는 거거든요, 선택 과목은. 이거 세 개 다 틀리면 만점이 몇 점일까요? 한 문제는, 뭐라고요? 88점이에요, 88점. 자, 이런 거, 이런 거. 느낌이. 저건 못 푸는 문제예요, 미적에서. 물론 맞출 수 있지.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근데 저걸 다 틀리면 이제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6점 차이가 나잖아. 그럼 봐봐요. 내가 확통해서 이걸 다 맞춰요. 그럼 플러스 12점이고 미적분에서 이걸 다 틀려요. 그럼 마이너스 12점이죠. 이렇게 되면 미적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미적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내가 28, 29, 30 중에 하나는 맞출 자신이 있다.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해도 조금 괜찮은데 그래도 불리하죠. 이해가 되시려나? 그래도 불리해요. 근데 제가 재작년까지는 이과 애들이 미적분을 선택한다고 하면 좀 추천을 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24학년도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1등급 몇 차이 나요? 10점 차이 나죠? 2등급 몇 점 차이 나요? 10점 차이 나죠? 자, 이런 건 확실히 의미가 있는 거야. 10점 차이 나니까 확통 애들이 이걸 다 때려도 내가 여기서 하나만 맞추면 나는 만점이 90인데 확통 애들 만점이 100점이어도 8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1컷 표점이 133점이거든요. 근데 상방으로 엄청 열려있어요. 미적분은 15점이 열려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만점 맞아도 어때요? 137밖에 안 되죠. 표점 11점이면요 탐구 과목 2개를 역전할 수 있는 표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자, 근데 이제 결론 드릴게요. 25학년도에 이렇게 됐어요. 차이가 줄었죠. 그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 미적이 좀 쉬워졌나? 아니요. 더 어려워졌거든요. 자,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확통을 하세요. 웬만하면 확통을 하세요. 미적분이 2점이 없어요. 이제는 다른 학교의 서울대에서도 가점을 안 줘요. 그러니까 확통을 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나 그래도 미적분에 욕심이 좀 난다. 자,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 자기가 수학 1보다 수학 2가 좀 편했다. 미적분이 좀 재밌었다. 그럼 좀 도전해 보실만 하고,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적분 하실 분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확률과 통계 개념 수업을 같이 진행해요. 확률과 통계도 합니다. 그다음 내년에 3월, 4월, 5월, 6월에 모의고사를 보실 거야. 자, 그때 내가 미적분에서 27번까지 다 맞추고 내가 얘네들을 해결은 못하지만 내가 11월 달까지 얘를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 도전을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올해는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양심상. 제가 굉장히 이과충이거든요. 과탐 좋아하고 미적분 막 찬양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양심상 올해는 미적분은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시면 되고, 기하는요,
하지 마세요. 저 이행시를 준비했어요. 기회는 하지 마세요. 자, 이유는 모서가 워낙 작아서 위험하고 시험 인원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표점 변화가 커서 난이도나 유형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여있는 애들 옛날부터 선에 오지게 해가지고 도형 괴물들 있죠. 걔네들만 보는 거야. 아시겠죠? 하지 마요. 좋은 말로 해 다시 봐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수학 시험의 구조를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1번부터 9번까지, 16번부터 19번까지, 그 다음에 23번부터 27번까지를 25분 안에 해결하면 52점이 확보가 돼요. 알겠죠? 요걸 25분, 30분 안에 해결하시는 거야. 우리 학원 상위권 애들은 이제 한 15분 만에 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점짜리들이 남아있어요. 그럼 이제 저랑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조금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부터 쳐내는 거야. 알겠죠? 제가 지금 찍찍 그은 건 확통 기준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 2문제 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92점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공부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가 막힌 개념 하나 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수능에 이거 나오면 다 맞추세요. 자, 봅시다. 첫 번째는 기출문제 풀이 분석이에요. 실전 개념을 습득하셔야 되고 자기 자신의 행동 패턴들을 정하셔야 돼. 정형화시키셔야 돼. 자, 이렇게 어려운 3점, 쉬운 4점 난이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전 개념을 노출시키시고 막힌 부분을 찾으시는데 막힌 부분이 개념이면 개념을 복습하시고 막힌 부분이 아이디어면 나만의 행동 패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자, 잠깐만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실전 개념은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번 시험범위였던 걸로 들고 왔어요. 저번 시험범위였던 걸로. 긴장돼요. 다들 아실 거야. 자, 이 봐요. 리미트 x가 a로 가요. 근데 분모 x-a가 달려있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분모가 0이면 발산하니까. 근데 위에 fx를 딱 얹어가지고 얘가 수렴해. 오케이? 그럼 fx는 여러분 무슨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보자. 굿! 이렇게 공부하셨죠? 이렇게 공부하셨죠? 이걸 날려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알려드릴 건 얘가 절대값을 쓰고 있잖아요. 얘가 절대값을 쓰고 있으면 2개 갖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2개. 요런 거 이제 실전 개념이라고 불러요. 간단한 거 하나 준비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얘가 x-1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a에서 fx의 부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좌극한 계산할 때는 분자가 이렇게 생기고 우극한 계산할 때는 분자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내가 얘를 띡띡띡띡 나뉜 다음에 a를 넣으면 둘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둘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근데 이게 같아져야 돼요. 여러분 수학에서 부호가 반대인 수가 같아지는 방법 뭐가 있어요? 훌륭해요. 다들 훌륭한 친구들이야. 수능 수학 다 할 수 있어요. 얘가 0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다 a 넣어서 0 돼야 되니까 x-a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해되신 분들은 이해해보세요. 자, 봅니다. 2022년 신고예요. 절대값 달고 있으면 2개 갖고 있는 거야. 자, 요것만 기억해봐요. 자, 지금 x가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0 되겠네. 그럼 이걸 지워줘야 되지. 그럼 안에 있는 요 fx-1은 일단 요 x를 지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갖고 있는 건 이해하실 거야. 근데 절대값 쓰고 있죠. 몇 개 갖고 있었나 그랬어요? 끝! 자, 그리고 지금 fx가 최고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인수 하나 더 있죠. 맞아요? 이러고 여기다 넣어서 문제를 끝내시는 거예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1 넘어오면 이렇게 생겼겠지.
자, 좌변이 xfx니까 여기다 x를 곱해요. 자, x 날린 다음에 넘겨서 x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가가 됩니다. 근데 얘는 항상 양수여서 얘만 양수로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럼 붕 띄우는 거야. 허근 또는 중근이죠. b제곱 마이너스 4의 c는 음수. 자, 이렇게 하시는 게 2022년 신고였는데 이 문제 딱 나오고 나서 이제 시중 교재에 이 유형이 다 풀렸어요. 자, 실제 풀이는 이렇습니다. 요 정도 나와요. A4 용지 한 4분의 3 정도?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요. 재밌어요? 지루해요? 재밌어요. 그래요? 잠깐만 들어봐요. 자, fx가 x-1, x-2야. 그럼 여기 x-1, x-2죠. 자, 이번엔 안타깝게 내가 fx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절대값 안에 이렇게 x-1이랑 x-2가 들어있는 거야. 얘들아 봐봐. 절대값이 이렇게 있으면 1이랑 2 기준으로 뭔가 부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올 때도 있고 얘가 플러스 달고 나올 때도 있죠.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 달린 거랑 플러스 달린 거랑 같게 만드는 방법. 0되면 된다고 그랬죠. 이 gx가 x-1이랑 x-2를 하나씩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gx가 4차 함수라고 해서 아직 뒤는 몰라요. 알겠죠? 자, 그때 이제 두 번째 식 봐요. 얘가 뭐라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맞아요? 그럼 1 넣어서 존재해야 되는데 위에 거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절대값 쓰고 있죠. 친구 지금 좋아. 자, 그럼 gx-fx가 내가 fx 정의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이거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2개. 이거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g-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답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올해 2025년도 6월 평가원 평가원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도 나올 수 있죠. 자, 풀이 보여드릴게요. 힘듭니다. 풀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풀인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안 끝났어요. 안 끝나고요. 풀이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풀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풀이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다음 시에.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자, 이렇게. 양자체로 딱 A4용지 3페이지예요. 알겠어요? 물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애들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그런 애들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난 이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 풀이 분석이 끝나고 나면 2월달, 6월달, 8월달에 EBS에서 중요한 교재들이 나와요. 수능 특강이 나오고, 완습이 나오고, 파이널이 나오는 거야. 저랑 진행하시는 기출문제 풀이 중에 2월, 6월, 8월에는 EBS 테크트리를 타러 잠깐 갔다 올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실전 개념 만들고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 알겠죠? 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엔젤을 합니다. 엔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네, 여러분, 전 단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내가 기출문이 분석도 안 돼 있는데 이걸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학원에 미적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1명 정도가 2등급이 예상이 되고 나머지는 1등급들이 예상이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지금 엔젤을 안 합니다. 알겠죠? 자기가 전 단계를 완벽히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넘기면 안 돼요, 함부로. 근데 물론 제가 추천하는 교재들은 다 적어놨어요. 자, 요거 좀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진행하고 시험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직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조금 무겁게 설명드린 것 같아서 자, 요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자, 학원에서 노배반을 개설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약간 겁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요거부터 저랑 함께 하시면 이제 저랑 뇌싱크를 맞추는 거야. 그럼 아까처럼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자, 11월 5일 다음 주 수요일 개강이고요. 수학 상하에서 꼭 알고 가야 되는 주요 개념들, 그다음 수학 원투 개념 수업들, 뭐 등차 수열의 합 입단부까지 다 까먹으신 분들 많으시죠? 다 진행하고 평가원 교육청 2, 3종 문제들을 정복하실 거야. 그러니까 개념 수업과 함께 어차피 풀어야 되는 주요 문제들도 같이 푸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으니까 연산이 되게 느릴 거란 말이에요. 어떤 연산이 안 되는지 찾아서 저랑 연산력 강화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커리큘럼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노베가 아니야 그러면 저희 학원 고2 정규반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12월 기말고사까지는 수학2 심화 수업을 저는 엄청 하고요. 그건 어차피 수능이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딱 끝나고 나면 저랑 같이 수능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매년 고3 애들을 가르치는데요. 매년 발전하고 있다고 좀 자신할 수 있어요. 상당히 겸손하거든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수능 수학 누구한테 맡길지 좀 걱정되시면 저한테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 알려드린 거 잘 해서 수능 때 나오면 맞추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반가웠고. 네, 요건 제 인스타 아이디예요. 오늘 상담 같은 거 진행을 하는데 혹시 막 이렇게 상담 카드 적고 이런 거 귀찮으면 DM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포 최고의 선생님 두 번째입니다. 국어 사탐은 이채육. 예, 반갑습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저는 여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조금 좀 약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좀 동민이 아버님도 어머님 아버님 다 오셨고 이제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일단 제가 승환 쌤이 이제 고3 영어를 하시고 저도 정시반이 있습니다. 네, 정시반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제 재원생들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일단 여기 오신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일단 수능에서 전 과목에서 4개를 틀렸어요. 전 과목에서예요. 너희들처럼 한 과목에서 14개 틀리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전 과목에서 4개를 틀렸고, 그 대학교 때 약간 사담이기는 하지만은 조금 집이 많이 어려워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전 과목을 과외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탐구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김포에 학원 만들었다고 오라 하셔서 딱 왔는데 수학이랑 영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어를 했는데 성적은 당연히 이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어요. 이제 성적이 안 오른 경우는 없습니다. 성적은 다 올랐고, 이거는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내노라는 학원이 있어요. 굳이 특정 학원을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국어에서 내노라는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개판입니다. 이게 과연 국어 강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준비를 3시간을 해도 저 사람 3주 준비한 것보다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떤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꾸역꾸역 참다가 그냥 계속 영어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애들이 대학을 가는 걸 보면요, 국어랑 탐구를 못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고 있으면 편하죠. 그쵸? 이제 6월, 9월 되면 이제 압니다. 이제 니네들이 국어랑 이제 탐구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는 걸. 그래서 이제 원장님은 계속, 죄송합니다. 그 원장님 계시네요. 원장님은 계속 입시 실적을 내시라고 하시는데 영어만 가르쳐서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제가 그 어떤 학원보다도 잘 가르칠 자신이 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학원보다도 점수를 올릴 자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 연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일단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국어 탐구와 전략과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영어는 이제 뒤에서 승환쌤이 이제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승환쌤이 일단 해주실 건데, 일단 제가 각설하고 이것부터 할게요. 그리고 문제 풀면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이해가 안 되시고요. 애들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문제 안 풀 겁니다. 문제 안 풀고 여기에 온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전략을 위해서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예, 이해하기 쉽게 리트리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유튜브 이상한 쇼츠 보면서 기억하지 말고 이거를 기억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국어는 화작과 언매로 나뉘어요. 그렇죠? 문학, 비문학 공통이고. 자, 그냥 빨리빨리 갑시다. 1등급, 2등급이에요. 자, 제일 멍청한 게 뭐냐면 본인은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1등급에 기준 맞춰서 과목을 정하는 친구예요. 그렇죠? 우리는 일단 4등급까지는 봐야 돼요. 미미미는 아실 텐데 걔는 국어 때문에 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뭐 앞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표점 원점수예요. 상위권은 표점 원점수예요. 등급이 아니라, 그렇죠? 표점 원점수 비교를 해보면 화작 언매입니다. 좀 학부모님들 쉽게 이해를 드리면, 말씀드리면 화작은 그냥 TV 나와서 방송하는 거를 대본으로 내는 문제고요. 그냥 방송에서 틀린 거는 이거 고르는 거예요. 언매는 뭐냐면 문법이에요. 문법. 뭐 두음 법칙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쉬울까요? TV가 쉽죠. TV가. 그쵸? 근데 그거에 당연히 등급컷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목표로 한다는 걸 좀 버리시길 바래요.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표점이랑 100분의 1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쵸? 예, 똑같아요. 그러면 쉬운 화작을 하시는 게 낫겠죠. 이거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왕이면 화작을 하되 학교 수업에서 언매를 특출나게 잘하면 언매를 고려해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엄마, 아빠, 나, 어디, 장기고에서 언매 봤는데 2등급 나왔어. 언매할게. 안 됩니다. 예, 저한테 조금 전화라도 주시면 제가 설득이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화작을 하세요. 진짜 학생들한테는 하는 얘기인데 좋은 말 할 때 화작을 하세요. 진짜 좋은 말입니다. 자, 국어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제가 어떻게 가르칠 건지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저한테 배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배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좀 명심하시길 바래요. 제가 괜히 오지랖 부리는 게 아닙니다. 다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정말 제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인데 자존심을 제발 버리세요. 이 근처, 뭐 사우동까지 해서도 안 해요. 사우동에 유명한 학원 기린국어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개별 학습 전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고3 반을 만들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왜? 나이가 18살이니까. 그러면 가서 뭐 하냐면 고3 문제를 풉니다. 제가 약간 조금 그 수업 외에 애들을 가르쳐요. 국어도 봐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2등급이 오른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07애죠. 이번에 고3에. 근데 걔가 일단 학원을 다니다가 안 되겠어서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애 국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머님 저한테 3주 동안 시간을 주세요 하고 그냥 제가 무료로 봐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걔가 이번에 2등급이 올랐는데 그 비법이 뭐냐면 읽히지도 않는 고3 지문 읽다가 학원에서 앉아있다가 낭비하고 온 거예요. 당연히 고3 지문을 강사가 앞에 나와서 쉽게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쵸? 한국말이기 때문에 러시아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지 혼자를 못 풀어요. 그러면 지 혼자 풀게 만들게 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 1, 2학년 문제를 풀리는 거예요. 1, 2학년 문제를.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문학, 비문학 1, 2등급을 받고 싶으면 1, 2학년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언매 화작 공부한다고 호들갑 떨지를 마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언매 화작은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6월달부터 해도 다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작을 하다가 2문제 이상 틀린다. 그러면 6월달에 언매로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됐다고 선택 과목 한다고 이제 호들갑 떨지 말고 비문학, 문학 1, 2학년 개념부터 잘 잡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기가 언제냐면 고1, 2 거를 볼 때가 언제냐면 고2 11월부터 고3 2월 때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걸 봐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이걸 지도하지도 않고 숙제도 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막 뭐 개별적으로 봐준다 말만 하면서 정말 개별적으로 봐주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랑 같이 공부하거나 저에게 맡겨주신 뭐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별적인 코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김포에서 국어를 가르치는데
1, 2학년 예비 고3 상대로 1, 2학년 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연다면 저밖에 없는데, 근데 진짜 여기서 학생들 많이 왔으니까 한 번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고2거 1거 푼다고 70점, 80점 이상 받는 애들이 과연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30%, 2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기본에 충실하셔서 고1, 2거부터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거 시계 놓치면 못합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국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간략합니다. 지문과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 PPT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국어 공부법은 간단해요. 비문학은 지문을 보시고 문학은 선지를 보셔야 돼요. 공부를 한다는 게 뭐냐면 쉬운 거를 맞으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자기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게 뭐냐면 비문학에서는 지문이고 문학은 선지야. 동요가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이 비문학은 지문을 공부해야 되고 문학은 선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한번 보면 이게 이번에 수능 지문이에요. 수능 지문. 그래서 리프킨의 상호작용론이 나왔는데 이게 지문이 딱 봐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읽기도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비문학 선지예요. 비문학 선지는 뭐냐면 그냥 내용 일치불일치예요. 네가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간략하게 나한테 얘기해줘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비문학은 선지 때문에 갈리지 않습니다. 선지로 약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 강의도 굉장히 많은데 본질적으로 학생을 1대1로 가르쳐보면 대부분 선지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99%,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은 무조건 지문에 포커싱 맞춰서 고1, 2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강의가. 근데 혼자 푸는 데는 강의가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문 말고 선지를 가라고 그랬는데 지문을 한번 봅시다. 간략하게 봅시다. 문학과 비문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가장 큰 차이가 문학은 제목이 나와 있어요. 자, 잘 봐. 제목이 나와 있는데 혼자 가는 먼 집이에요. 이거 한 번만 이렇게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뭐 어차피 수업 때도 집중 안 하는데 이거라도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봐봐. 먼 집이래요. 먼 집. 먼이라는 거는 상대성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문은 어떤 화자한테 어떤 화자가 있고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과 화자의 거리가 어떻다? 어떻다? 멀다! 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혼자 간대요. 그럼 화자한테 다가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또 신났어. 왜 신났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지문은 되게 안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화자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당신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당신은 닿을 수 없는 먼 존재다. 이런 걸 일단 추측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 부가적으로 한 개만 설명드리면 뭐 킥킥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쓰여요. 킥킥 계속 쓰여요. 그럼 킥킥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너네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킥킥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대조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지문을 크게 좀 판단을 한 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문학은 놀랍게도 이건 좀 학부모님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학은 놀랍게도 1학년, 2학년, 3학년의 수준이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어디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지인데 이 선지가 이런 식으로 조금 나와요. 그래서 뭐 매개적인 존재다, 연민의 대상이다, 숙명적 존재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보다는 문학에서 압도적인 선지 공부법을 늘리셔야지 좀 효율적인 입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다른 학원들이 너무 못합니다. 정말 답답해서 만든 강의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제 마음에 있는 게 다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그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간단하게 짓고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단 사회탐구를 갑시다. 과탐도 짚어드릴 거예요. 과탐도 짚어드릴 건데 일단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가 있는데 첫 번째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을 그냥 고르시는 게 맞고요. 이것도 맞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있는 과목이 좀 있어요. 이제 하다 보면 좀 변수들이 생겨서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생활관리와 사회문화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이과 자녀분들을 이제 키우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권유를 하세요. 이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 공대를 원래 대학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대가 바뀌면 연고대 바뀌고 연고대 바뀌면 서성은 바뀌어요. 서울대가 재작년도에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서울대 공대로 와도
이과 과목을 고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바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학교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탐구는 사회탐구가 압도적으로 쉽긴 한데 그 중에서도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고르십시오. 자, 일단 이거에 2.2개만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겹치는 개념이 많고요. 두 번째, 비문학 활용도가 높은데 이게 국어에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게 뭐 간략하게 갖고 왔어요. 뭐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해하는 게 조금 쉽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냥 사회화라는 개념이에요. 사회화. 개인이 동물로 태어나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회문화 1단원에 개인과 사회를 구별지을 때 나오고요. 이 생활관리 3단원의 사회윤리 파트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게 얘들아 너네 탐구 인강 듣는다고 달등급 받지 못합니다. 제가 몇 명이나 갔는데 지금도 데려올 수 있어요. 지금 조교 안에 있거든요. 지금도 데려올 수 있는데 이거 인강으로 안 돼요. 인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옆에서 좀 코칭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알고 너희들 좀 효율적인 학습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국어 비문학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16년도 수능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외할 때 많이 썼던 지문인데 여기에 그냥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사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비문학에는 사회 파트랑 과학 파트가 나와요. 그러면 문과 애들은 사회를 잘합니다. 이과 애들은 사회를 못하겠죠. 그러면 이과 애들은 과학을 잘할까요? 아닙니다. 네,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정말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가 어차피 취직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나마 수능 비문학에서 이점은 제가 있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생활관리와 사회문화를 골랐을 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사회 파트 나왔을 때 지문을 안 읽고 풀었어요. 그냥 선지보고 바로 풀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다 풀고 나서 시간이 15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점을 이제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잘 알아주시고 일단 이 두 번째인데 이건 비추하는 과목이에요. 자 보시죠. 일단 자신 있는 과목이 있어요. 생활관리와 윤사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윤리가 겹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제가 쫙 여기 2번까지 있죠. 2번까지 제가 이게 나열한 기준이 뭐냐면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아요. 비추하는 이유는 매니아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역사 좋아하는 애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자녀가 그닥 뭐 학문의 조예가 없는 편이라면 그냥 생윤 사문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세 번째는 정시로 의대를 진학하기를 희망하시거나 수시로 서울대를 가서 최저를 반드시 바탕으로 맞추셔야 되는 분들 이외에 고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년 5%의 확률로 생기는 진상 손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학생들을 그냥 가끔 손님이라고 불러요. 고객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물화생지 2 과목 선택자가 있어요. 이제 되도 않는 이과 부심 부리면서 막 날뛰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다 재수합니다. 3천만 원을 내기에도 괜찮습니다. 재수할지 안 할지. 그쵸? 저는 한 달 걸겠습니다. 고르지 마세요. 진짜. 그쵸? 고르지 마세요. 네. 없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두 번째, 물리 플러스 화학 선택자가 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뭐 이상한 뭐 되도 않는 그 이공계 이렇게 뻥에 취해가지고 합니다. 이제 날뛴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날뛰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건 학부모님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6월 때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상치가 있어요. 나는 뭐 커서 뭐 에디슨, 그렇죠? 이게 될 거야. 이상치가 있어요. 그리고 문과 무시하는 쾌감이 있습니다. 저는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을 정말 잘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물원, 화원 한 다음에 확통? 오케이. 이 느낌인데 그게 6월 달이면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럼 늦어요. 그럼 재수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구슬려서 탐구를 정말 과탐을 하고 싶으면 한 과목만 하게 하고 사탐을 한 개를 돌리시길 권유드리고 자, 그 다음에 자, 과탐을 선택할 수 있는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해야만 하는 손님들이 계세요. 또 손님들의 니즈가 다양하니까. 첫 번째, 최저의 과학 한 과목이 필수인 경우 서울대 수시와 의대 정시입니다. 서울대 수시와 의대 정시 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꿈이 과학자인 경우, 꿈이 아인슈타인인 경우, 꿈이 에디슨인 경우 하시면 돼요. 응원합니다. 그렇죠? 한국에 이제 노벨상도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응원하고 이 경우가 아니면 과탐을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길 바라고요. 승원쌤이네요.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인데
저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뭐 원장님 계셔서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요. 이제 국어랑 탐구를 저는 내년 11월까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저를 못 믿으시는 분들은 11월부터 2월까지만 국어든 탐구든 맡겨만 주세요. 제가 100% 올립니다. 지금 딴 학원 다니다가 3, 4등급 나오면서 위로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김포, 장기동, 사우동, 김포고 애들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정시 애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동네 분위기에 휩쓸려. 저는 인천 서구 출신이에요. 인천 서구는 여기보다 더한데 저는 수능 4개 틀렸다고 학교에 플랜카드가 붙은 정도였어요. 휘문고 가면 플랜카드가 안 붙었겠죠.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시에 올바른 전략을 찾으세요. 그리고 학원 강사들 중에 정시 호소인이 있어요. 정시로 가지도 않았으면서 정시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저도 학원 강사지만 장사치예요. 그렇죠? 제 강의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딱 믿고 3개월만 보내면 등급 무조건 오릅니다. 고1, 2 거를 시키셔야 돼요. 혼자가 아닌 반드시 함께 시켜야 된다. 분석을 못해요. 문제도 풀기 싫은데 분석을 그쵸? 네, 또 갑자기 흥분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못 믿으신 분들은 딱 3개월만 믿어주시면 안 그러면 제가 환불 다 해드릴게요. 전액 환불해드릴게요. 그쵸?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고 성적표 위주에서 환불해달라고 그래도 해드릴게요. 뭐 그 정도 노력이면 뭐 깨값은 쳐야죠. 그쵸? 네, 근데 정말 자신 있습니다. 국어랑 탐구를 제가 답답해서 시작했는데 이왕 시작하게 된 거 정말 잘 자신 있으니까 좋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으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영어는 김포 최고의 선생님 3번째입니다. 영어는 남궁승환! 4글자로 힘드네요. 설명해 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1시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좀 루즈하시죠? 안에 공기가 좀 더운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 필기할 거 없어요. 펜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뭐 핸드폰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핸드폰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좀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아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이름이 뭐냐면 08년생 18세 김철수라는 학생입니다. 08년생 18세면 여러분들이랑 이제 동갑이죠? 그렇죠? 동갑이고 중학교 내신이 190점 정도 나왔어요. 190점. 그래서 나름 이제 학원 다닐 때는 뭐 선생님들이 야 본문 달달 외워. 너 이거 단어 못 외우면 집에 안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외워가지고 달달 시험을 보다 보니까 중학교 내신은 190점을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 혹시 나 정도면 김포고에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김포고는 완전 이렇게 오버 같고, 그래서 내가 장기고 정도 가면은 그래도 거기 학교 학생들이 공부 분위기가 좀 된다는데, 내가 그래도 거기 가면 좀 상위권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운유고가 신생학교라고 하니까 내신을 쉽게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야 이거 내가 190점인데 운유고 가면 완전 바로 1등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장차 포부를 갖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6.0, 그 다음 5.5, 그 다음 5.3 찍어버려요. 그렇죠? 야 이게 중학교 때처럼 했더니 내신 성적이 이런 상황을 이제 지금 찍어버렸죠.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이 학생은 대충 뭐 이번 학기에는 한 4.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이제 3학년 때는 내신 준비를 더 열심히 해요. 왜요? 주변에서 어른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내신은 해야지, 내신은 챙겨야지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일단 어른들 말씀은 모두 다 맞고 나는 그 말을 적극적으로 따라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내신 성적 소리 지르십시오. 4.0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3.0. 자 그래서 이 학생의 1학년, 2학년, 3학년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니까 각각 가중치를 반영해서
최종 내신 성적을 합산해 보니 얘가 이제 어느 정도가 나와요? 얘가 4.34가 나옵니다. 그쵸? 4.34. 자,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일까요?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까 이제 그 처음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뭐 학교 이름은 나열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4.34라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이제 배치 상담을 해요. 배치 상담을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눈물 질질 짜죠. 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향과 거리가 너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이름을 들어보니까 생판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일 뿐이야. 그래서 생판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학교가 중요한가? 학과가 중요한가는 여러분들 그 고민은요 상위권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하위권 학생들도 다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성적 맞춰서 대학교랑 학과를 선택을 해요. 대학교랑 학과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망의 2027년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대학교에 입학하면은 뭐 이제 되게 뭐 설레는 마음으로 가실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제 나름 또 4.5 성적 정도 나오는 선배가 갑자기 강연을 해준대. 그래서 강연을 해가지고 모였더니 이제 뭐라 그래? 자,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간 친구들이요, 고등학교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뭐 술 먹고 놀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말을 듣습니까? 지방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방대처럼 사는 게 문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어디서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 철수야. 어디서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대학교가 뭐가 중요해라고 옆에 중앙대 다니는 친구가 너한테 말을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 원래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로 서로 스스로 위로를 해주고 뭐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이런 말로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겪지 않기를 바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라고 하는데 사실 그 뱀이 아니라 지렁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나름대로 뭐 어떤 목표나 개인적인 포부가 있으실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 자, 내년에 이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 갑자기 여러분들이 미쳐가지고 그동안 내가 6, 5, 4 찍다가 3학년 1학기에 1.0을 찍어도 여러분들 3.89가 최종 성적이거든요. 3.89로 여러분들 그럼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내신 1.0 찍은 친구는 대학교를 어디로 갈까? 당연히 스카이, 서성한 이런 데 가겠지. 그치? 근데 너는 1.0 찍고 최종 내신이 3.89야. 그럼 대학교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본인 마음에는 안 들겠죠. 자, 그러면 내년에 이런 상황을 겪지 말고 우리는 지금 뭘 하자는 거냐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2025년이라는 거야. 이미 망해버린 내신, 그 다음에 주변에 기대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목표는 여전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될 것이라는 희망.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해? 많은 학생들이 나는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못한 거지 못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본인이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아직 2025년 10월 25일입니다. 2025년 10월 25일이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견적을 세어봤더니 앞에서 말하는 쟤가 어차피 내신 1.0 찍어도 좋은 학교 못 간대.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내신이 4.34지만 정시로 스카이 간설 지금 시작합니다 하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뿌려요. 정시 대비하겠다고. 보겠습니다. 자, 현재 성적입니다. 국어 4, 수학 5, 영어 5.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재용쌤이 생윤 3문하라고 그랬으니까 생윤 3문 했는데 야, 나름 생윤은 4등급, 3문은 2등급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딱 써요.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요. 그래도 국어는 한국말이니까 내가 1등급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은 저기 들어보니까 태연쌤이 그래도 뭐 어려운 거 안 풀어도 2등급은 맞게 해준대. 그 다음에 영어는 그래도 한국말은 아니니까 그래도 한 80점은 내가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탐구 같은 경우에도 한국말이니까 내가 11 찍으면 그래도 내가 서성한 정도는 가겠구나라는 목표를 세워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학생은요 마음을 먹어요. 인생 최대의 업적을 쌓아요. 무려 인간 프리패스를 구매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교재 5권을 주문해요. 그러고 나서 엄마 나 서울대 갈 거니까 나 스터디 카페 등록 좀 해줘.
라고 하고 스터디 카페 등록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뭔가 다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의 평범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교가 몇 시에 끝나지? 4시 반에 끝나죠? 그러고 나서 5시 반에 스카에 도착합니다. 자,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 끝나고 스터디 카페까지 가는데 1시간이나 걸려요. 그쵸? 아, 왜? 친구랑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좀 돌아다니기도 해야 되고, 저기 시계탑 광장에서 비둘기 구경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다가 5시 30분에 스터디 카페를 가. 자, 갔더니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자, 지금부터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6시에는 식사 패턴을 지켜야 돼요. 자, 6시에는 밥을 꼭 먹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나는 이제 정시 파이터로서 성공을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을 꼭 스케줄 맞춰서 지켜줘야 돼. 자, 그래서 6시에 가서 이제 마라탕 한 그릇 때려.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카페에 다시 들어와. 한 7시쯤 되겠지? 자, 7시쯤 다시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분들 거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 아, 선생님 제가 원래 식곤증이 있어서. 야, 이거 밥 먹고 바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공부가 안 된다. 소화를 좀 시켜야겠다. 소화 과정을 겪죠. 스터디 카페에서 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소화 과정은 어떻게 겪습니까? 이렇게 겪죠. 자,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밖에서 운동하거나 뜀박질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를 켜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릴스랑 쇼츠로 뇌를 절여버립니다.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아무래도 지금 이제 10월 6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 10월까지만 쉬고 11월부터 하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까지만 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날까지만 쉬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해? 역시 정시는 3월부터지.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 날려요. 그럼 이제 이 학생의 결과는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대학을 가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뭘까요? 바로 본인 자신 아니겠어? 왜? 학교 끝나고 스터디 카페까지 가는데 1시간이나 걸리죠? 그 다음에 꼭 식사 같은 거나 수면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시죠? 그렇죠? 수면 시간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는 시간은 9시간 꼭 지켜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는 것만 지키다 보면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지,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자, 아직 2025년 10월 25일이고요. 자, 평일에 제가 지금 정시반 학생들을 고2 정시반 여러분들이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모아서 수업을 하고 이제 공부에 대한 계획을 짜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의 하루 시간 평균치를 내봤더니 오후 4시 반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오후 4시 반부터는 이제 어떤 시간이 되는 거냐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가용 시간에서 그럼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일과를 오후 10시에 마친다고 쳤을 때 자, 가용 시간은 평일에 한 5시간 30분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5시간 30분이 여러분들 전체 순공 시간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겠죠. 본인 왜 저녁도 먹어야 되고 친구랑 DM도 해야 되고 뭐 전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디 슬쩍 아프면 병원도 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 행사도 가셔야 되죠. 그쵸?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생각보다 순공 시간이 얼마 안 나오더라.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학원 한두 개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 여러 개 다니시죠? 그러면은 그 학원 듣는 거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원 선생님이 수업을 듣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강을 듣는다, 그건 절대 순공 시간에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듣고 있으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지금 고2 여러분들 정시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금 고3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학교에서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으로 확보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이런저런 학원을 뺐을 때 주말도 9시부터 10시까지라고 치고 그럼 이제 13시간 정도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당 평균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나와요? 가용 시간이 4시간에서 주말 13시간인데 순공 시간은 보통 평일에 1.5시간에서 2시간, 주말은 9시간 정도 나와요. 9시간. 그럼 보세요. 내가 이제 정시 준비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내가 일주일에 내가 순수 공부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옆에 애랑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의고사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이루지 못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주 순공 시간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쳐봤을 때 10.5시간, 그리고 주말 9시간, 일요일은 하루 쉬시고 그러면 일주일에 20시간이 나오거든요. 들어보세요. 자, 11월에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이점이 뭐야? 여러분들 이제 내년 순공 시간 따져봤을 때 내가 일단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의 절대량이 20%에서 30% 이상 확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확보를 해주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그동안 되게 게으르게 산 게 사실이시잖아요. 그쵸? 내신 준비 안 했죠? 이런저런 이유 많았죠? 몸이 항상 어디가 아팠죠? 누가 불렀죠? 그쵸? 뭐 학원 왜 늦게 왔으면 엘리베이터 때문에 늦게 왔죠? 본인은 일찍 왔는데. 그래서 엘리베이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 거의 20분씩 늦게 오세요. 엘리베이터 때문에.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는 항상 언제부터야? 공부는 일단 모르겠고 다음 주부터야. 자, 그런 시간을 우리가 날리지 말고 11월부터 시작했을 때 성공 시간을 20%에서 30% 이상 확보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이야기가 지금 1시간 넘어가니까 졸리고 막 덥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 줄이시고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앉아서 1시간 집중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정시반 다니는 친구 중에 이제 어떤 친구가 있어요. 제가 실명은 언급은 안 할게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미션을 내줬어. 그래서 이제 일단 10월에 탐구 2과목을 우선 한 바퀴 돌려보자 개념이라도 했더니, 자, 평일에 일단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자기는 토요일에 13시간을 공부하겠대. 13시간을 공부하겠대. 자, 이 친구가 13시간을 공부할 수 있을까? 오늘 공부하고 있을까? 지금 제 생각엔 자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올해 고치기만 해도 1월부터 딱 공부를 시작할 준비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내년에 정시로 치르겠다라고 결심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앞선 상태에서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근육 기르신 다음에 11월, 12월이라는 성공 시간을 따져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제가 아까 몇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20시간입니다. 그럼 올해 아직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 160시간이에요. 자, 160시간이면 여러분들 영어 단어 한 바퀴 다 돌릴 수 있고요. 수능 어휘. 그 다음에 수학 탐구 개념을 완성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는 시작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정시 파이터시잖아.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제 주변에서 뭐라 그래? 학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야, 그래도 내신은 챙겨야 되지 않아? 그래도 수행평가는 해야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차단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학부모님들 앉아 계신데 혹시나 자녀가 정시 계획을 하셨으면은, 그 내신이나 수행평가는 아예 그냥 이제 하라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내신 챙기고 수행평가 챙기면서 저 성적을 절대 만들 수가 없고, 자녀를 믿어주시면서 그냥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카드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내신이나 수행평가 신경 쓰지 말고 정시 준비에 몰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영어 강사로 올라왔으니까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또 이런 설명회 가면은 또 영어 강사들이 뭐라 그래? 영어 강사들이 이런 지문을 띄워놔요. 자, 쫄지 마세요. 안 풀어드릴 거예요. 안 풀 거예요. 안 풀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보신 모의고사거든요? 얼마 전에 보신 모의고사예요. 자, 근데 영어 지문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10명 중 7명은 영어 지문이 어떻게 보일 겁니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왜요? 단어를 몰라요. 단어를 몰라요. 자, 10명 중에 7명, 어쩌면 8명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요? 단어를 몰라요. 자, 어떻게 풀어? 일단 역사적으로. 글래스, something, 알겠어. 자, 이제 선지 갑니다. 자, 선지 갔더니 선지도 빵꾸가 뚫려있어요. 왜요? 선지도 단어를 몰라요. 그쵸? 자, 선지도 어휘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더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선지도 어떻게 보일까? 선지도 이제 좀 더 빵꾸가 뚫려서 보이겠죠.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을 한국말로 옮겨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잠깐만 한번 읽어볼게요. 궁전에서의 유리 사용은 단순히 미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트윈시아는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만들어서 왕실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했고요. 신하들과 방문객들은 항상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의식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감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하들과 방문객들은 어떤 걸 느꼈습니까? 복종과 존경의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유리창이 뚫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시야가 탁 트여 있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나는 복종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바로 그 건축물 자체가 사회적 행동을 규제했고요. 유리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유리는? 그럼 당연히 이제 유리는 여러분들 저절로 복종을 하게 했다라는 말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잘 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과정까지 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단어랑 해석이 되셔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어랑 해석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시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스킬만 어디서 배우면은 나는 그래도 80점은 넘을 수 있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주 언급된 단어를 고르신다고요?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선지 보시면 내가 이게 이제 봐봐. 여기 빈칸이 포함된 문장 쪽에 계속해서 보이는 단어가 어떤 표현? 글래스, 유리입니다. 아, 유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4번에 나와 있는 윈도우를 찍어요. 윈도우. 왜? 자주 언급된 게 왠지 정답일 것 같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풀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해석과 단어를 준비를 하셔야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도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바야흐로 사기꾼들의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경제가 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듣고 자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도 경기가 안 좋대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봐봐.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해서 다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학원비에 상당한 부분이 아마 지출될 거예요. 근데 바야흐로 사기꾼들의 시대입니다. 뭐예요? 일단은 한두 달 매출만 뽑아내면 되니까 학생들한테 뭐라 그래? 자, 영어 노베이스도 1등급 맞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스킬을 가르쳐준대. 여러분들 스킬로 어떻게 대학을 가? 스킬이 될 거였으면 여러분들 그럼 1등급 애들도 해석을 못했어야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야흐로 사기꾼들의 시대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하셔야 될까? 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신 성적 그동안 시원하게 말아드시고 정시로 내가 상위권 대학을 꿈꿀 거면 적어도 그만한 노력은 보여주셔야겠죠. 자, 저는 절대 스킬을 강조하지 않고 봐봐. 사기꾼들이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 벗이 나오면 앞 내용의 반대입니다라고 해요. 자, 이랬다가 이제 재작년 수능에서 오답률이 90%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일치불일치 문맥은 보통 정답이 뒤쪽에 있고요. 빈칸은 2, 3번으로 찍으시면 적어도 2개는 맞춥니다라고 합니다. 대입 파악은 첫 문장이 정답이 90%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봐봐. 부모님이 내주신 소중한 학원비로 그 부모님의 돈 낭비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영어라는 건 스킬이 없어요. 본인이 노력하셔서 하셔야 돼요. 본인이 어휘랑 해석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 거야 절대평가가 되었고요. 절대평가 비중이 매년 6%에서 7% 1등급 나오죠. 자, 선생님 저는 영어 2등급만 맞아도 될 것 같아요. 자, 2등급 맞으면 뭐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목표가 뭐 스카이가 아니면 괜찮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건 예측하고 뭐 그러지 말고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건 당일날 보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시험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무기를 갈고 닦고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어휘와 해석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통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떤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해석을 못해요. 근데 제가 학원에서 다른 애들은 다 따라가는 듯한 분위기고 저만 혼자 못하니까 제가 모른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창피하고 쪽팔려서.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제가 직접 뛰고 있고요. 제가 직접 월급을 주는 조교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도와드리려고 항상 하고 있고. 자, 근데 우리 학원에 여러분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올해 지금 설명회 듣고 등록하셔서 이제 이 정시 준비를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에 어떻게든 가시겠죠? 상위권 대학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 동생이나 아니면 뭐 아는 동생이나 뭐 옆에 친척이나 추천해줬을 때는 그때는 저희 학원을 못 다닐 수도 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저희 학원을 이 가격에 이 프로그램으로 못 다니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고 본인이 공부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좋은 결과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오늘 꼭 저한테 상담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1시간 계획했는데요. 조금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해갖고 정확히 한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이제 설명 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들은 건 전체적으로 들은 거고 여러분들 각자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개별 맞춤으로 상담을 다 해줘요. 그래서 이 상담 무료로 다 진행하고 오늘 혹시 시간이 괜찮은 사람들은 오늘 받고 가면 좋고요. 오늘 혹시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주면 그 시간에 맞춰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신 선생님들한테 원하시는 선생님한테 그 상담 가능하니까 꼭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끝낼게요. 자, 누구에게 여러분의 합격을 맡기시겠습니까? 박수 나라죠. 네,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돼요. 자, 설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